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꼭 성공하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주식수익맨 정은우 인사드리겠습니다. 종목들이 왜 오르고 떨어지는지 정확히 알면 대응하고 성공 투자하시기 쉬워집니다. 오늘 시간도 종목에 대한 이슈들 핵심만 쏙쏙 뽑아 전달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편안히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종목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되겠는데요. 2015년에 한화그룹에 편입된 이후 최근 들어가지고 그 잠재력이 폭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대가 필요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K방산의 대표 주자라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더 추가적인 상승 보일 수 있을지 어떠한 가능성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동안 상당히 좀 잠잠하게 계속 흘러갔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느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글로벌 국제 정세가 계속해서 험난해지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미국의 군사 개입 여부도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재선된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미국의 고립주의는 심화될 수 있는 환경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현재 중동에서 나오고 있는 이러한 지정학적 불안도 그 여파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가운데 각국은 사실 평화를 추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산 무기를 빠르게 가성비 있게 그리고 납기를 맞춰서 생산할 수 있는 곳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줄어들었고 그 틈을 국내 방산 기업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등이 파고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각종 지상 무기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이기 때문에 K9 자주포 등을 필두로 해가지고 서유럽, 동유럽 시장을 강력하게 공략하고 있다. 폴란드에 거점을 두고 이제 메이드 인 나토까지 꿈을 꾸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가 많이 달라졌죠. 사실 이거는 비단 방산업종만 그런 게 아닙니다. 결국에 우리나라는 내수로는 갈 수가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 구조, 인구 한계상 내수로는 답이 없고 결국에는 무조건 수출이 답입니다. 옛날 중동 건설 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 우리나라를 먹고 살게 해주는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사실 수출해서 모든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할 수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가 기업의 그 가치를 가르는 평가가 될 텐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수출 기업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되었고 매출액 10조 이상, 영업이익도 1조 원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기업으로 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슈는 좀 있어요. 독일과의 경쟁, 그리고 이제 폴란드 등의 공장을 짓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시기와 그 가동을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인가 이런 이제 새로운 과제들이 계속 나와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과제들을 주어받은 것 자체가 하나의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가는 계속해서 이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충분히 시가총액 15조 원 이상까지도 갈 수도 있는 그러한 가치를 지닌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게 매출에 기여하는 부분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이 항공 그리고 우주산업 관련된 부분도 계속해서 동사의 밸류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사는 주로 이제 우주산업부에서 이제 발사체 쪽에 조금 이제 추진체 쪽에 이제 무게를 두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떠한 이제 기여를 좀 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좀 관심을 두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이제 발사체 관련된 예산, 국내 이제 국책 연구로 가는 그 예산 자체는 사실 크진 않아요. 한 번에 해외에서 수주를 딸 때 1조 원 혹은 몇 조 원씩 따내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발사체 총괄 주간 제작에 할당된 금액 자체는 예산이 10년 동안 9,50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아직까지 이런 우주 산업에 대한 국내 좀 투자 자체는 좀 미미한 부분도 있고 이를 어떤 식으로 매출을 끌어올릴지는 조금 봐야겠지만 국내에서 사실 한국항공우주 말고는 마땅한 그 경쟁자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밸류도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잠재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이제 일종의 그 보너스 정도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고 핵심은 이 방산입니다. 방산 관련해서 현재
수주 잔고가 작년에도 2023년에도 대폭 늘어가지고 28조 원가량 되어 있는데 이 수주 잔고는 언제든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폴란드 수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3월 달 중으로 기대를 했던 루마니아 1조 규모의 K9 수주가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고 3월 25일 공시에도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3개월 이내에 재공시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좀 처리가 될지 조금 시간이 좀 지연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유럽 쪽에서 이렇게 좀 탄탄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가성비와 납기를 갖춘 무기를 충분히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라고 여전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시대가 바라는 기업이라는 게 정말 글로벌리 전쟁은 일어나면 좀 안 되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가지고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인류가 정말 좀 끔찍하다고 할 수 있었던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겪은 지가 불과 한 세기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일종의 국지전 정도로 전쟁들이 나오고 있었지만 그 뒤에도 우리나라 6.25를 비롯해가지고 뭐 베트남 전쟁, 중동 전쟁, 전쟁은 계속해서 결국 나오고 있거든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그렇고. 그런데 이러한 전쟁은 사실 전쟁이 일어나는 국가에는 비극이지만 그 외부 국가에는 사실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좀 슬픈 말이긴 하지만 그렇게 되죠.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 덕분에 미국은 상대적으로 큰 성장의 기회를 얻었고, 그리고 2차 대전에서 패망국이었던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 그대로 좀 침몰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슬프게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전쟁 덕분에 일본이 크게 수혜를 입었다라는 것들은 다들 좀 알고 계신 부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럽에서의 지정학적 불안, 그리고 중동에서의 지정학적 불안은 한 걸음 멀어져 있는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푸틴이 더 장기 집권을 이제 확정적으로 한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대한 영토도 계속해서 가져가려고 하고 있죠. 이러한 야욕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에도 병력을 늘리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독일뿐이 아니라 유럽 전반적으로 지금 그 군비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무기를 늘리는 것도 우선시 되겠지만, 일단 여기 무기는 돈도 들고 하니까 정책적으로 인력을 먼저 병사를 늘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독일도 징병제를 바꿔가고 있고, 덴마크에는 이번에 여성 징병제를 또 도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노르웨이, 스웨덴에 이어서 유럽에서 세 번째로 여성 징병제를 도입을 했는데, 이렇게 결국 병사들을 다 징병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소총이라든가 이런 걸 넘어서는 무기들도 결국은 필요하잖아요. 그러한 무기들, 독일에서 공수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폴란드 등의 거점을 만들고 메이드 인 나토를 완성시킬 수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한다면은 이런 유럽 쪽에다가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이드 인 나토로 현재에서 생산 물량의 한 50% 정도까지 이제 현재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그만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계획은 상당히 미래를 더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성장성은 PER 10배, 15배 이상까지도 줄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매출은 나올 거예요. 폴란드에서 큰 재정적인 문제가 나오지 않는 한 이제 2022년 3.2조, 2023년 3.4조 원의 이제 K9 자주포 수주에 이어가지고 남은 잔여 물량도 이제 다 처리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루마니아 기대, 그리고 또 하나 돈이 되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LIG 넥스원이 이제 중동에다가 이제 천궁 미사일 수주를 했는데, 여기에서 발사됨이 탄약 운반 차량은 또 동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방산 관련해가지고 매출은 상당히 탄탄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시대가 원하는 기업이 되었어요. 시대가 정말 원하는 기업이 되었고, 정말 갑작스럽게 전 세계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돌려주고 이스라엘이 하마스랑 휴전을 하고 이런 평화주의가 갑자기 생기지 않는 한은 이러한 수출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공급의 속도는 결국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갖고 있는 강점은 계속해서 발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뭐 호주에도 수주를 따내고 이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유럽형 수주는 상당히 임팩트가 있고 시가총액 10조 원대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다른 사업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 뭐 이런 부분들 우주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CT 아니면 뭐 다른 IT 장비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도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방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이런 수주 소식을 하나하나 따내는 것들 보면서 계속해서 그 성장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달에 수은법도 수출은행법도 개정이 되면서 수출에 좀 장벽도 사라졌어요. 사실 여야가 좀 계속적으로 첨예하게 갈등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 형국인데 어떻게 보면은 양극단으로 좀 갈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산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은 또 빠르게 처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반도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요한 산업으로서의 방산의 가치를 계속해서 인정하고 있고 보태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중심에서 K 방산의 대장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다른 방산주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높은 밸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신고가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수급도 들어오고 있는 모습도 이 부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태줄 수 있겠습니다. 사실 다른 방산주들 뭐 LIG 넥스원이나 한국항공우주 현대 로템 뭐 기본적으로는 LIG 넥스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어쨌든 이 천궁 미사일 수주 소식 사실 상당히 좋았고 여기에서 고스트 로보틱스 관련된 밸류까지 더해지면은 LIG 넥스원이 충분히 2등으로 강력한 2등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건데 결국 대장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 시너지를 같이 누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현재 어떠한 좀 환경에 좀 처해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더 가능성을 받을 수 있을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증권사들에서 이제 소위 이제 6개월 아니면 12개월 목표가를 계속해서 추정치를 내고 있는데 그 추정치를 계속해서 빠르게 경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만큼 실적이 눈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 불확실성을 실적으로 극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슈들을 돌발 글로벌 시장 변화만 없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매력 있는 종목으로 계좌에 방산주는 꼭 하나쯤은 담겨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계속해서 나오는 이슈들 있으면 또 챙겨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